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간만에 소설 한번 써 보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시나리오가 맞다면 8월 말부터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리고 그 유동성이 한국의 중소형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지금 바이오랑 코인이랑 금이 움직였다. 이게 어쩌면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런 시나리오를 세웠는지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 비중을 다음 주부터 늘린다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미국의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일단 바닥권으로 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바닥 들어왔고, 한국의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아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때문에 이게 덜 떨어져서 그렇지 코스닥은 먼저 바텀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 코덱스 반도체뿐만 아니고 ETF 반도체뿐만 아니고 중소형주, 소부장,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이제 기관들이 사고 있는 뭐 일부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좀 채울 생각을 서서히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특이한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만든 퀀트 전략에서 과거 백테스팅 결과가 괜찮았던 전략이에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52주 신고가 전략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게 에너지랑 제약바이오와 해운이 있어요. 이게 52주 신고가고, 뭐 해운이야 해운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고, 에너지도 이제 실적이 뭐 정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 이제 바이오가 등장했죠. 지금 뭐 채권 금리가 높고 이런다는데 왜 바이오가 나오지?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퀀트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월 단위로 리밸런싱 하는 전략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은 브레스가 굉장히 좋아요. 120일 이평선 이상에 있는 그 지수가, 제가 이제 관리하는 것들 중에서는 100개 중에 70%가 지금 120일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고 120일 이평선 이상에서 강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가장 강한 섹터가 뭐냐 봤더니 나스닥 쪽을 베팅을 해야 되고, 나스닥 내에서 가장 강한 게 지금, 지난번에는 뭐 운송 이런 것들이 뜨다가, 그죠? 운송 이런 게 뜨다가 갑자기 이제 바이오테크를 거의 집중적으로 사라는 식으로 떴어요. '참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구리가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가려고, 아마 월요일에 이제 구리 관련된 뭐 국내의 전력 기기 기업들 이런 것들도 좀 기대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특이한 게 금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이러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까? 물론 이제 뭐 어 국채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고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돈이 금이나 이런 비철금속으로 가는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요거 이제 매크로 데이터인데 그걸 콜앱으로 만들었어요. 자, 우선 이제 보게 되면 매크로 데이터에 뭐 10일 실질금리, 그다음에 2년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 스프레드, 그다음에 TGA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평가하는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었고, 이 평가하는 모델을 가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의 최근 4 주간의 변화를 보면 10 년물 실질 금리는 좀 감소하고 있고 2 년물 금리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제 세부 신호로 해석을 하면 '실질 금리가 떨어졌다. 위험 자산에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2 년물도 하락했다. '패드의 어떤 그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2 년이 2 년물 하락형으로 하면서 스티프닝으로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이게 넷 리쿼드가 감소했다. 실제 유동성은 아직 축소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실질 유동성이 공급이 진행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의 금과, 그다음에 달러 선 금과 그다음에 비철금속, 그리고 코인,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되면 당연히 중소형주들이 좋아지죠.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를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 9월 15일 날 또 이거 표결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뭐 코인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결국 이 방법이
이 표결이 되면서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이 시장의 어떤 매크로 지표가 더욱 더 좋아지게 되면 유동성 공급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쩌면 코스닥 중소형주가 9월 달에 좀 탄력적인 어떤 반등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거 시나리오를 한번 GPT랑 같이 짜봤는데 요게 이제 그 재무부에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한 거거든요. 월말에 국채 결제랑 정부 현금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립이란 말이죠. 근데 캐시 매니지먼트 페이 바이백이 있어요. 이게 이제 TGA 잔고의 압력을 조금 낮춰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오는데 이게 채권 발행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TGA가 튀긴 하겠지만 다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라서 9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TGA 잔고를 좀 줄여 나가면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출 가능성이 있는 어떤 시기로 점차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캐시 매니지먼트 바이백이 9월 3일부터 국채 시장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중소형주 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9월 15일 날 국채를 발행해서 흡수하는 게 아니고 세금 유입이기 때문에 TGA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다시 정부 지출이나 TGA로 TGA가 재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야 이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을 때 그 다 좋은데 실제 유동성은 아직 축소 구간이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요 방향이 2년물 뭐 그리고 실질 금리 이런 것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실제 유동성도 공급되는 시장이 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TGA 잔고가 여기서 지금 내려가면서 여기 검은색 유동성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RRP는 이미 뭐 바닥권이니까 TGA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야 얘네가 이제 그 미국 애들이 선거 한두 달 전에 한번 또 돈을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그거를 미리 이제 미국 놈들은 미리 이제 이걸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구리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막 나스닥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이 막 시장에서 강하게 흘러가고 이런 모습들로 또 해석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일정을 보죠. 그러면은 다음 주 일정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가장 유동성 공급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느냐. 그리고 돈이 생기면 가장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자산이 또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반도체 핫칩스, 그다음에 9월 달에 이제 9월 8월 말에 이제 9월 달까지 또 세미컨 타이완이라고 해서 반도체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돈이 생기면 반도체 쪽으로 막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4일 날 이제 베센트 장관의 재정 건전화 방안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26일 날 물가 발표가 있어요. 물가가 금리 하락을 허용하는지 그다음에 재정이랑 국제 정책에서 금리를 누를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싶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거에서 패드가 실제 완화 기대. 야, 이거 너네가 이제 좀 완화를 기대하는데 그걸 내가 좀 인정할게. 이렇게 인정하는 거냐. 요런 것들도 이제 같이 연속으로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채 바이백 기간도 들어가고 아까 좀 전에 있었던 일정들을 보게 되면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이벤트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더 내가 일찍 그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들을 좀 채워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글로벌에 번지고 있는데 그 글로벌로 번지는 어떤 움직임이 한국 시장에는 아직 덜 들어오고 있다. 그럼 한국 시장까지 돈이 들어온다면은 어떤 게 움직일까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또는 바이오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 코스닥 쪽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게다가 한국도 지금 돈을 풀죠. 한국도 9월에 이제 국민 성장 펀드 2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꽤 그 미국 시장이 돈을 풀고 그 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이런 이제 구조가 한번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제가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돈이 어디로 이제 흘러 들어갈까?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일까? 일단 바이오 쪽에서 보면은 지금 비중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알테오젠 이런 것들 많이 들고 있어요. 알테오젠. 그다음에 여기서도 알테오젠 비중을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코스닥의 액티브 ETF들은 뭐 이것저것 살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상단에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알테오젠을 좀 많이 채워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을 이제 탑티어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 반도체 ETF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전자닉스 위주로 좀 그냥 홀드하면서 대응하고 있으면서 소부장 쪽에서 이제 조금씩 뭘 채워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가 좀 뛰었던 것들, 인텍플러스나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고, 어 그다음에 원익 IPS도 수주 잔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수주 잔고가 좀 뛴 것들이에요. 수주 잔고가 뛰었던 것들, 테스도 수주 잔고가 뛰었던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채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TCK도 수주 잔고가 뛰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코스닥 액티브, 타이거 코스닥 액티브에서도 이제 심텍도 수주 잔고가 좀 뛰었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SFA 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4분기부터 실적 좋아진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있고, 인텍플러스도 수주 잔고가 실제 뛴 것들인데, 수주 잔고가 실제 뛴 것들, TSE도 이제 수주 잔고가 뛴 것들인데, 타이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이제 탑티어로 일단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다음 DS도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반도체 소부장을 탑티어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실적 잘 나온 것들 일주일 동안 보면, 그리고 좋아지는 것들 그렇게 좀 보게 되면, 지금 만약에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기관들이 주로 사는 것들을 살 텐데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포지셔닝이 높구나.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을 좀 선호하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러면 정말 제 시나리오대로 돈이 풀리는 어떤 시장이 온다면 어쩌면 시장은 여기도 보면 알테오젠 있죠. 그 소부장이랑 뭐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 요런 것들로 좀 플레이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나리오 상으로는 그 유동성 공급을 기대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이미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월 초에 캐시 매니지먼트 바이백도 있고 9월 중순에 세금으로 TGA가 좀 올라오면 그것도 이제 또 정부 지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 달 한 달은 어쩌면 우리가 코스닥 쪽을 잘 봐야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최근에 또 빠져가지고 가격 매력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고려해서 시장은 지금 보니까 벌써 헤드 완화와 실질금리 하락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먼저 지금 미래 유동성 개선을 시장이 먼저 반영하는 초기 단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실제 유동성이 계속 그 감소가 이제 멈추고 결국 TGA 잔고가 내려가면서 시장에 이제 뭐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세지고 한국 시장의 중소형주들은 갑작스럽게 또 그 갭을 메우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중소형주들이 뛸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약간의 안전자산 성격의 종목군들이 올랐다면 위험 자산 성격의 종목군들이 한번 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9월 달에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기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걸 잡으려고 지금 정책들을 자꾸 내고 있는 거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관찰하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로는, 이 데이터로 해석을 했을 때는 좀 개선되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 벌써 이제 위험 자산의 성격인 코인이랑 금부터 이런 것들도 다 유동성 개선을 기대하면서 미리 움직인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